좀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예. 앞으로도 저희 HRD 포럼에서 좀 이렇게 EAP 쪽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월간 HRD 통해서도 물론 좀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좀 앞으로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허그유 이름이 좀 앞에 쿠레스트와 마찬가지로 아주 따뜻한 이런 기업입니다. EAP 전문 기관이고요. 국내외 EAP 트렌드와 국내 기업 EAP 사례를 좀 이렇게 사례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최영민 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찍이 이렇게 자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1교시부터 열심히 아, 듣고 그러셨나요? 있습니다. 아이고, 다른 업무에 지장은 없으셨는지요? 네, 괜찮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설정을 좀 하고 예, 모시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사내에 이런 뭐 상담실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지금 자리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사내 상담실이 아니고요. 네네. 간단하게 허그유 소개를 드리면요. 허그맘 허그인 심리상담센터는 전국에 75개 심리상담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 네, 심리상담센터를 어, 전국에 75개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 허그맘 허그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 상담 브랜드가 허그유입니다. 그러시죠. 뒤에 이렇게 배경도 아주 따뜻합니다. 오늘 의상도 따뜻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시간 예, 이제 되어서 바로 화면 공유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그유 최영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소개받았을 때 이야기된 것처럼 기업 EAP 운영 사례 그리고 국내외 트렌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뭐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현장에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다분히 주관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 점 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그맘 허그이는 전국에 75개 심리상담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B2C 상담을 하신 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니즈가 생기면서 기업 상담 브랜드인 허그유도 이제 파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신한은행, 롯데건설, 현대글로비스, 한전 KPS, 우아한영재들, 마켓컬리 등 지금 130여 개 기업에 EAP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쿠레스트가 사내 모델로 EAP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저희는 외부 모델로 EAP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AP가 왜 필요할까요? 이제 많은 기업에서 EAP 도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미팅을 요청을 하셔서 미팅을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EAP 도입을 결정하신 이유나 이제 고민하고 계신 이유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좀 크게 정리를 해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 복지, 성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이 세 가지에 기반하여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스크 관리인데요. 이게 제가 기사에서 좀 타이틀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참여하시는 분들의 기업이 포함되면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기업명은 좀 블러 처리를 했고요. 직장 내 괴롭힘, 뭐 성관련 이슈나 뭐 산재 사고 같은 것들은 한 번만 발생을 해도 기업 전체에 좀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법적 이슈를 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EAP를 문의해 주시는 가장 많은 고객사에서 좀 기대하시는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서 이전에는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다가도 조금 EAP를 도입해야 되는 걸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AP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 EAP에 대해서 기업에서 기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복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돈 많이 주는 회사 들어가서 이제 정년까지 바라보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복지라던가 근무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금만 복지나 근무 환경이 나에게 더 잘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직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직원 이탈을 막고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EAP를 도입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 서비스와는 조금 다르게 EAP는 업무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로자들은 직무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 있고요.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기업 담당자들은 생산성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고 조금 더 도입을 하셨을 때 양자가 좀 만족도가 높은 복지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성장인데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미팅을 갔을 때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스크 관리 그리고 복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좀 최근에 ESG 경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회사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에 대한 물음들이 지속되면서 ESG 경영이 전 세계로 번졌고 국내에도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스터디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이제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인재 경영에 있어서도 ESG 경영이 맞물리면서 직원에게 좋은 게 결국에는 우리 회사에 좋은 게 아닐까라는 것들이 공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요새는 야근 뭐 많이 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의 성장, 조직의 성장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고 저희도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EAP를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EAP가 과연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길지는 않지만 뭐 제가 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껴왔던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이전에는요, 일부의 기업,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대기업 계열사나 외국계 기업,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는 스타트업, 중견, 중소기업까지 EAP 도입을 검토하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대상도 과거에는 직원만을 EAP의 수혜자로서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면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혼이 어떤 트렌드처럼 되고 있기도 하고 평균 초혼 연령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직계 존속까지도 EAP 수혜자로 포함시키는 문의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영역도 직무 스트레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일반적인 정서 문제, 뭐 가족에 대한 고민, 기타 복지, 재무나 법률 서비스 혹은 아이 돌봄까지도 영역 또한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지만요. 저는 이제 허그유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허그유 기준으로 몇 가지 수치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허그유 고객사 중에서 80% 이상이 배우자와 자녀를 EAP 대상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고객사 숫자가 작년 대비, 전년도 대비 56.6% 증가를 했습니다. 문의량은 사실 정말 10명 이하의 작은 기업들에서도 집단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문의하고 있어서 문의량은 더 많이 82.5% 증가를 했고요. 상담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고 대상도 확대가 되면서 매출도 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멘탈 심리 사업이 가장 많이 발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EAP 시장은 어떨까요? 제가 요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요. 라이라 헬스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이라 헬스는 미국 EAP 기업이에요. 근데 굉장히 고도화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별 뭐 증상이나 호소 문제를 진단을 하고 그 진단한 결과에 맞춰서 뭐 셀프 케어 혹은 비디오 세션, 뭐 코칭, 상담, 약물 처방까지 다양한 대처 방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회복 과정에 대해서 숫자로 수치화하고 측정하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후속 관리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포춘에 따르면 미국의 500대 기업 중에서 80%가 EAP를 이미 하고 있고 또 50명 이상 사업장의 35%가 EAP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EAP의 역사가 길다 보니까 쌓여져 있는 데이터들도 많을 거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여서 좀 이렇게 고도화된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EAP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국 멘탈헬스 스타트업의 연간 투자액이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우울감이나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급증했잖아요. 미국도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인의 50% 정도가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멘탈헬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폭증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액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고도화된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EAP 서비스가 점차 좀 고도화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느낀 EAP, 국내 EAP 트렌드와 그다음에 해외의 사례를 봤을 때 개인적인 느낌으로 패러다임이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며 좀 장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아까 쿨레스트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업 내 상담사 선생님들이 상주하는 내부 모델, 그다음에 이제 외부 심리 상담 센터에 방문을 하는 센터 방문 상담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담 위주로 상담 서비스가 운영이 되었었는데 코로나19가 생기면서 그다음에 또 MBTI 같은 뭐 심리 마케팅이 유행을 하면서 대중들이 심리 상담에 대한 심리적 마음 문턱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유선 상담이나 화상 상담 등의 비대면 서비스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심리상담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된다라고 느끼면 뭔가 주변의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또 거기까지 직접 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상담이 조금은 대중화되면서 그런 부담감은 좀 줄어든 것 같고 또 심리 상담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거에도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아까 라이라이스나 뭐 이런 예시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국내에도 EAP가 들어오고 한지 이제 10년이 넘으면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에 대한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었고 그 빅데이터 기반의 심리 콘텐츠들이 좀 성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 기반의 심리 콘텐츠 서비스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앱 기반 서비스에서도 뭐 EAP를 도입을 뭐 운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결합되어서 EAP 시장도 조금 더 온라인 플랫폼의 접근성을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아까 뭐 계속 말씀이 나왔었지만 비대면 상담에 대해서 상담 효과성이 어떤가에 대한 논문 이라던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 연구가 아직은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2번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3번은 어떻게 될까 저도 좀 퀘스천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연구하고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나 앱 기반 혹은 뭐 오프라인에서 심리 상담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제 경험을 위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은 기업에서 어떤 EAP 운영 사례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EAP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기업에서 EAP에 기대하는 세 가지에 맞춰서 저희 운영 사례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기업에서 기대하는 바가 리스크 관리, 복지, 성장이라면 당연히 저희의 목표도 이 세 가지가 될 건데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한 저희의 솔루션은 크게 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어떤 상황에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는지는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자주 발생을 하는 네 가지 케이스를 담아봤어요. 원래는 기업 담당자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심리상담 센터에서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저희가 먼저 접수를 하고 기업 담당자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오늘 오시는 분들이 기업 담당자분들이기 때문에 좀 기업 담당자분들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고민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좀 기업에서 알게 됐다면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또 자살 충동 같은 것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 자살 충동이라던가 급작스러운 우울이나 무기력을 호소하시는 직원분들이 간혹 생기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으러 가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정말 제가 가장 받기 싫은 전화 중에 하나인데요. 사내 사고사 또는 이제 과로사가 발생한 직원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이 네 가지 중에서는 빈번하게 있는 것들인데요. EAP를 처음 도입하시는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감정노동 직군이라던가 좀 고위험군에 해당할 수 있는 직군이 있는 경우에 이제 전체 직원들의 스트레스 현황과 관리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사례에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넣지는 못했고요. 그 내담자의 후기만 좀 넣었어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내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신 분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걸 알고 이분이 신고를 하셨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와 신고자를 모두 기업 내에서 타 지역과 타 부서로 발령을 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그 첨예한 입장에 있는 분들을 한 곳에 계시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게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고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배신감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을 했었고요. 내담자의 동의를 거쳐서 이제 기업 담당자님께 공유를 하고 개입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 담당자분, 그다음에 이제 저희 상담사 선생님, 그리고 저희 팀원과 솔루션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내담자는 많은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존에 하던 업무보다는 조금 업무 난이도가 낮은 업무로 재배정을 했던 것인데 배려 차원에서 재배정을 했던 것인데 내담자는 기존에 하던 일이 나는 익숙하고 편한데 왜 그게 아닌 다른 일 타부서로 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에는 그 직원분이 여전히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안정감을 찾고 다시 적응을 하셨었던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자살 충동과 관련된 일인데요. 이분은 회사에서 굉장히 유능한 인재로 평가받는 임원분의 사례였습니다. 사실 승승장구하고 매일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직장 생활에 어찌 보면 성공 케이스였죠. 근데 갑작스러운 소진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자살 충동이 든다라는 내용을 호소하고 저희 쪽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물을 복용을 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개인이 병원을 다니면서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계속 자살 충동이 지속되고 있고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저희 쪽에 상담을 의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도 가정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뭐 힘들다 하더라도 혼자 병원을 찾아갈지언정 가족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 오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가장 먼저 저희는 가족분들께 상황을 좀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렸고요. 또 병원 입원이 필요하신 상황이어서 저희 연계되어져 있는 3차 병원에 의뢰를 해서 병원 입원까지 좀 저희가 어, 도움을 드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살 충동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좀 호전이 되셨고요. 가족의 돌봄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신 사례입니다.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인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직장 내에서 사고사를 당하시거나 과로사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목격자나 동일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회사 담당자분들이 이제 막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는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 다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 후기를 보고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요. 죄책감을 느끼고 뭐 악몽으로 수면 장애를 겪으면서도 부정적인 감정이 동료들에게 전이될까봐 좀 그런 티를 내기가 힘들다라는 그 상담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라던가 같은 팀 부서원들, 또 친밀한 관계인 동료들을 대상으로는요, 뭐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희 전문 상담사가 투입을 해서 심리적 위험도를 평가하고 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런 사례 때문에 생각을 하고 저희 만약에 인사 담당자분이 저희는 다 괜찮다고 합니다 라고 하실 때에도 좀 설득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EAP를 처음 도입을 하시게 되면 예산은 얼마로 해야 되지? 뭐 범위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지? 우리는 과연 몇 퍼센트나 이용을 할까? 막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 요새는 복지팀에서도 저희 쪽으로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인사팀에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관리 측면에서 문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복지는 그냥 신청하는 사람 EAP 뭐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인사팀 이제 팀장님들 미팅을 하면요. 몇 명이 각 부서에 몇 퍼센트가 고위험군일지 알고 싶어요. 보고서는 어떻게 주시나요? 약간 이런 뭐 효과성은 어떻게 측정해 주시나요? 막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저희도 EAP를 처음 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감정노동이라던가 중간관리자 같은 이제 뭐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는 직군들이 좀 포진되어 있을 때에는 전체 직원의 스트레스 검사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전체 직원의 스트레스 현황을 알고 거기에 맞는 이제 뭐 프로그램들이라던가 상담이 같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기업에서는 궁금하니까 알아야 된다. 스트레스 검사만 하겠다 하고 이제 후속 조치는 진짜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뭐 하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스트레스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어서 만약에 뭐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신 경우에는 스트레스 검사랑 일일기 해석 상담까지는 좀 의무로 진행을 하시는 거를 고민을 해보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저희 검사 결과지가 거의 10페이지 넘게 나오거든요. 개인 보고서에. 근데 그거 막 꼼꼼히 읽으며 나의 정신 건강이 어떻다, 막 이렇게 내가 개선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석 상담까지 꼭 진행을 하면서 전문가 면담이 진행이 되었을 때 좀 효과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개인은요, 본인의 그 개인 보고서를 보고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여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인지할 수 있으시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직 보고서를 통해서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고, 동종업계의 타사 비교 데이터 혹은 이제 전문가의 제언 같은 것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서 뭐 EAP가 아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그런 심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 측면의 네 가지 사례를 좀 넣어봤습니다. 어, 일단은 코로나 블루가 지속이 되면서 사무실에 직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분위기를 좀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고요. 또 부부 프로그램이나 자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복지 차원이라기보다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자녀와 사이가 좋은 줄 알았는데 만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해외 주재원분들 코로나 이후로 좀 들어오기 어려우시고 가족들도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셔서 뭐 해외 주재원 뭐 감정노동직군, 아니면 개발자분들, 특정직군이나 뭐 이런 맞춤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예시는 코로나로 업무 과중이 지속된 조직의 예시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정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업무가 많아서 막 더 성장하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업무 과중이 지속되고 있어서 조직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은 조직의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에는 어떤 좋은 걸 해준다고 해도 참여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응원 게시판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힐링 키트를 배포할 수 있는 걸로 조직 분위기를 먼저 말랑말랑하게 하고 아 우리 회사에서 뭔가 해주나 보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게 한 다음에 이제 뭐 부스를 설치한다거나 뭐 이렇게 전문가들 파견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했었던 사례고요. 일단 너무 업무가 많아서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업 내 감정 오일, 뭐 그림 검사, 유비오 메파, 뭐 심리상담센터 이런 부스를 좀 설치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내에서 예약제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일단은 이때 조직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져서 이제 원래는 계획에 없었던 대표 이사님까지 자리에 좀 참여를 해주셨고요. 4회로 기획이 되어져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7회기까지 연장이 됐고 그 본사에서만 원래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5곳의 분사로 확대 진행이 되었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때 이 프로그램을 담당했었던 기업 담당자분이 이거 이후에 승진을 하시게 돼서 저희에게도 무척 기억에 남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부부 프로그램인데요. 결혼을 하면 사실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끼리 합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이전에는 그런 갈등들을 누르러 왔다거나 뭐 이랬다면 요즘에는 사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얼굴을 봐야 되는 시간도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센터에서는 상시적으로 부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부부 갈등으로 업무의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뭔가 특별한 것들을 하고 싶어요 라고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뭐 배우자를 배우자 혹은 부부 리부트 이런 특정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일주일 만에 70 커플이죠. 뭐 신청이 된다거나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졌어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차액이 심화 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계속 후속 프로그램들도 같이 기획이 돼서 진행이 됐던 건입니다. 다음은 자녀 프로그램인데요. 원래는 엄마가 자녀들을 돌보는 게 조금 더 뭐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아빠와 자녀들의 갈등이 조금 이슈가 됐었던 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너는 왜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예시는 자녀가 ADHD인데 아버지께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셔서 아이에 대해서 내 말을 안 듣는 거에 굉장히 좀
화를 많이 내셨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지시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통제하려고 해서 계속 사이가 악화됐던 건데 굉장히 아버지께서 현명하시고 이러셔서 5회기 상담 만에 좀 개선이 완료가 되었고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자녀 관계에서도 직원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주재원분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가족들과 뭔가 멀어져 있는 것들, 아니면 콜센터 직원들이 조금 근무가 어려워진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승진 대상자, 뭐 이런 분들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맞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내담자분들께서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회사에서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써주는 게 감동적이다. 뭐 약간 이런 피드백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성장 측면인데요. 저도 기업에서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소통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최근에 일화인데요. 저한테 누군가 저희 팀에 있는 팀원이 부장님은 젊은 꼰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녀는 아무런 악의가 없고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애에서 한번 기분이 좋았고 꼰대에서 조금 슬펐었는데요. MZ세대와의 소통이 쉽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는 조직에서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것들이 있었고요. 혹은 조직에서 좀 상호 존중 분위기를 강화하고 결속력을 좀 높이고 싶다라는 니즈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개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 중간 관리자 혹은 리더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웃고 계시다가 울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모든 문제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하면 해결이 될 수가 없는데요. 스스로에 대한 심리 분석, 그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를 좀 성찰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개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직 성장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최근에 재택근무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소통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는 지금 모여 계시지만 각자 집에서 접속을 하셔가지고 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그림 검사를 하면 내가 어때요 저때요 이렇게 오글거리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서도 좀 서로의 성향이나 업무 스타일, 심리 상태에 대해서 좀 인지할 수 있고 또 내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보시고 좀 전부서로 확대가 된다거나 뭐 아니면 좋은 피드백을 남겨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발표에서는 실질적으로 EAP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 또 상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좀 물어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VIP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기프트 카드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실제로 저희 허그마먹은 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금액을 충전을 해서 이제 보내드리는데요. 만약에 심리상담을 좀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QR코드 접속하시면 이제 기업명이나 아니면 담당자분의 성함, 그다음에 주소를 넣으실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카드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